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국내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을 방문할 때 10살 격리가 면제됩니다. 지금까진 모국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만 격리가 면제됐는데 다음 달부턴 캐나다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직계 가족을 방문하는 경우 격리 면제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직계 가족의 범위는 본인의 배우자와 본인의 직계 좀비소, 배우자의 직계 좀비소까지로 형제 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나야 하는데 예를 들어 8월 1일이 2차 접종일이라면 8월 16일 후 입국하면 격리가 면제됩니다. 정부에 따르면 격리 면제를 받기 위해선 제외 공간에 격리 면제 신청서와 서약서, 예방접종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 접수는 사전 준비를 거쳐 7월 1일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오랫동안 한국 방문을 기다려온 동포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하고 싶지만 외교부가 아직 세부 지침을 확정하지 않은 탓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 토론토 총영사관은 정부로부터 사전 안내만 받았다며 향후 정부 부처 협의를 통해 수정이나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아직 세부 지침도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부터 공관엔 격리 면제 관련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공관은 외교부의 세부 지침이 나오는 대로 홈페이지에 업데이트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사전 안내문을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정부의 사전 안내에 따르면 격리 면제를 받으려는 한국인이나 외국인은 직계 가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개인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증명서도 제출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접종 완료를 어떤 방식으로 입증할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자가격리 면제가 시행돼도 해외 입국자는 반드시 출발 72시간 안에 PCR 테스트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직후 실시하는 검사에서도 음성이 확인돼야 격리가 면제됩니다. 이렇게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으로 총 3번의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서류를 위변조한 경우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릴 수 있다며 특히 서류를 위조해 격리를 면제받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됐을 경우엔 치료비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온타리오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이번 주 400명 아래로 내려갈 것이란 예상이 나온 지 하루 만에 297명으로 크게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환자가 300명 아래로 내려가기는 지난해 9월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예방접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신규 확진자 발생률이 감소하는 추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필지역에서 가장 많은 62명이 나왔고 워터루 45명, 욕지역과 할트는 각각 15명과 13명입니다. 토론토 60명으로 9월 10일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토론토는 어젯밤을 기해 2차 백신 접종률이 무려 20%에 달했습니다. 온주에선 지금까지 200만여 명이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원더랜드의 드라이브스루 접종소는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이번 주 일요일까지만 운영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온주에선 어제 13명이 추가 사망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신규 환자 수가 사흘 동안 227명 늘었습니다. 어제는 68명의 신규 환자가 나와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이 기간 사망자는 4명입니다. 오늘부터 2단계를 개방한 BC주에서는 사적 모임과 연회장 등이 완화되고 야외 스포츠 경기는 최대 50명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실내 고강도 운동도 허용됩니다. BC주의 3단계 개방은 이르면 캐나다데이에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외에 알버타와 매니토바주도 신규 환자 수가 100명대를 기록하며 전국의 일일 환자 수가 어제 1,000명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주택시장이 또 하락했습니다. 오늘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의 거래량은 전달보다 7.4% 줄었습니다. 3월 최고점을 찍은 후 2달 연속 하락한 겁니다. 그럼에도 지난 10년간 5월의 평균 주택 거래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3분의 1 높은 수준입니다.
평균 거래 가격은 전년 대비 38% 올라 68만 8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3월 71만 6천 달러, 4월 69만 6천 달러에서 더 떨어져 3월 이후 5.65% 하락했습니다. 온주는 3월 이후 2.6%,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도 1.58% 낮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두 달 연속 거래가 다소 둔화되기는 했지만 올해까지 강세가 유지되고 내년에 13%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밖에 이달 도입된 스트레스 테스트 강화는 앞선 2018년보다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온타리오주의 한 여성이 데이트 앱을 통해 만난 남성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욕지역 경찰은 어제 성폭행 사건을 접수받고 출동했는데 현장에서 중상을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인터넷 틴더에서 알게 된 남성의 집을 찾아갔다 수차례 가격당한 뒤 성폭행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후 돈을 빼앗기 위해 여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 과정에서 남성의 눈을 피해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한 여성은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15분 케네디 로드에 있는 남성 집을 급습한 경찰이 강제 감금과 성폭행, 강탈과 가중폭행 등의 혐의로 28세 남성을 기소했습니다. 경찰은 피의자가 제일렌이란 이름으로 앱에서 활동했다며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주말 와사가 비치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20대 남성 2명을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3일 새벽 0시 40분 비치 1번 구역에서 집단 패싸움 끝에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23세 남성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에 대한 그랜트 신청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노인의 사회적 고립 해소와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는 100만 달러를 더 들여 500만 달러를 투입하고 선정된 비영리 또는 지역단체에 1,000달러에서 최대 2만 5천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프로그램은 노인의 학대 방지와 정신건강, 신체적 활동과 사회적 참여 이외에 자원봉사와 다양한 교육, 금융 관련 인식 고양 중심의 프로그램을 육성합니다. 시니어 그랜트 신청은 다음 달 15일 오후 5시까지 접수받으며 해당 프로그램은 2021년 가을부터 2022년 3월 말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1차 백신 접종 예약을 지원해온 캐나다 한인 여성회가 이제부터 2차 백신 접종 예약을 도와줍니다. 예약 가능한 대상은 우편번호가 M으로 시작하는 18세 이상 토론토 거주자로 5월 9일 이전에 파이자 또는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이며 동일한 백신을 맞을 경우에만 예약할 수 있습니다. 여성회를 통해 예약한 사람은 베이크 레스트 아레나에서 수요일과 금요일엔 파이자 백신을, 월요일과 화요일, 목요일엔 모더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습니다. 예약을 원하는 사람은 여성회로 연락하며 온타리오 의료보험 없이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협회 홍프기 코로나19 팬데믹 장기화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무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자녀 양육을 위한 강좌는 오는 7월 10일 줌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의 민소윤 전문의가 강연합니다. 또한 홍프은 정신건강을 위해 7월 13일과 20일엔 오전 10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조울증이나 우울증 등 기분장애와 조현병에 대해 강연하고 14일과 21일 저녁 7시부터 8시엔 불안장애와 치매에 대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홍프은 자리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서둘러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하고 줌 화상회의 아이디는 참가 전 이메일로 제공해 준다고 전했습니다. 홍프은 한국계를 비롯한 아시아계 지역사회 16세 이상을 대상으로 각 언어와 문화에 적절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이 얀센 백신 30만 회분을 접종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국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볼티모어 이머전트 시설에서 생산된 백신을 출시하지 않기로 했다며 이와 함께 해당 시설을 직접 조사할 때까지 이 시설에서 생산된 백신은 공급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이머전트 시설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을 함께 생산하다 실수로 두 백신 성분이 섞이는 사고가 나면서 생산이 중단됐습니다.